안녕하세요. 현생수다로 돌아온 플랜제이입니다. 지난주에 비가 참 많이 왔죠. 폭우로 홍수 재난재해도 많이 있었고 힘든 일을 겪으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땅덩어리가 이렇게 좁은 한국인데도 불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재난들이 정말 지역별로 너무 다르게 막 일어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너무 희미해서 정확하진 않는데 한 5, 6살 때쯤 인천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물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택이었었던 것 같고 부엌이 한 2계단 정도에 약간 내려가 있는 지대였는데 되게 특이했죠, 집이. 그 집에 물난리가 한번 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는 비 소식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이잖아요, 오늘. 그래가지고 청소도 하고 정리를 이제야 끝마치고 자리를 앉았는데 손이 너무 손만 나오는데 너무 민망해서 로션을 조금 바르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손이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민망하게 너무 적나라하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네일은 안 하더라도 손을 좀 촉촉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촬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거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네일은 따로 하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주방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일을 케어를 해봤자 다 까지고 그게 다 음식으로 들어갈 것 같고 왠지 찝찝하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패디 케어만 집에서 바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촉촉해졌네요. 이제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다들 방학을 하셨을까요? 저희 집, 저희 아이네 학교는 아직 방학을 안 했어요. 다음 주에 방학식을 하더라고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늦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저는 여름방학이 길고 겨울방학이 좀 짧았으면 좋겠거든요. 여름에는 뭐 놀거리도 많고 야외에서도 놀면 되는데 겨울에는 진짜 추우니까 실내에서만 놀게 되고 답답하고 그래서 좀 반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방학이 거의 한 3주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집에서 놀고 먹고 쉬고 특별히 뭐 여행도 안 가기 때문에 평범한 일상을 보낼 것 같아요. 물놀이 정도? 집 근처 물놀이 정도만 갈 것 같아요. 7월 3주차 정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너무 말이 많아요. 말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카메라만 켜면 유튜브 촬영만 하면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지 모르겠어요. 3주 간략하게 예산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3주 예산은 이렇게 19만 9천 원이었어요. 주 2만 원 식비, 외식비, 생활비, 건강비, 간식비 이렇게 주말 간식까지 합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보았고요. 바인더를 보시면 월요일도 썼고 화요일 무지출이었고 수요일도 무지출이었고 목요일 소비를 했고 금요일도 소비를 했고 주말 당연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나 다 쓰긴 했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또는 없습니다. 이제 차근차근히 뭘 썼는지 봐가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지난주를 보니까 이 글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작고 소중한 행복에 감사한 하루. 예전에는 몰랐는데 저도 요즘 나이 먹었나 봐요. 이런 작고 소중한 소소한 일상에 되게 행복함을 느끼고 되게 엄청 감사함을 느껴요. 그래서 눈물도 조금 더 많아진 것 같고 감사해도 눈물이 나고 힘들어도 눈물이 나고 그렇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장을 봤고요. 저는 장을 월요일에도 보고 금요일 정도에도 한 번 더 봐요. 화요일 무지출했고 수요일도, 그 다음에 목요일은 거의 컵라면, 초콜릿 간식 정도 구매를 했고요. 금요일은 제가 소소하게 외식을 좀 했습니다. 김밥을 샀어요. 김밥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묵은지 김밥이나 뭐 참치, 치즈 뭐 이런 종류를 좋아해요. 그리고 아이 간식으로 떡. 이때 수박도 없고 아이스크림도 사기 싫고 좀 배부른 간식이 필요해서 꿀떡을 샀고요. 그 다음에 편의점에서 아이 간식하고 치킨 2조각을 샀어요. 아니, 편의점에서 사는 치킨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는 소소하게 2조각을 먹었습니다. 한 마리는 너무 과한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토요일 집 앞에 트럭으로 오시는 수박을 구매를 했어요. 매주 오시더라고요. 저번 주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과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수박을 무려 12kg짜리를 가지고 오셨는데 엄청 달달하고 맛있다는 거예요. 25,000원인데 보통 한 9kg 정도의 마트에서는 이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5배가 더 큰데 이 가격이면 아주 훌륭합니다. 아이 간식을 위해서 수박을 샀고요. 남편도 좋아하고 아이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케아를 갔습니다. 이케아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외식을 했어요. 김치볶음밥 2개, 그리고 닭으로 된 요리였는데 감자튀김하고 소스가 있는,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소금구이 닭? 닭으로 구운 요리를 한 제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빵 2개, 커피를 구매하니까 한 31,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케아 회원이 등록되어 있어가지고 커피는 무료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유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케아를 가면서 주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비를 했고, 주말 일요일에는 솔직히 토요일에 정산을 다 해놨었는데 일요일에 못 참고 간식, 맥주, 야식으로 먹을 안주를 편의점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출이 좀 더 되었습니다. 36,000원 정도. 이거 안 썼으면 돈이 남았을 텐데 이거를 소비하는 바람에 맥주를 참을 수가 없죠. 이 더운 여름에. 네, 이렇게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가계부를 한번 보실게요. 가계부를 보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수다를 떨면서 여러분들과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식비가 예산이 109,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169,754원을 썼어요. 식비에서 무려 이렇게 60,000원 정도 마이너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식비는 36,000원, 예산을 40,000원으로 잡았는데 남았어요. 44,000원이 남았어요. 그리고 생활비는 소비를 안 했고, 꾸민비는 없었고, 건강. 아이가 감기 기운이 살짝 있었는데 다행히 심하지 않아서 병원을 가지 않았고 주유 20,000원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교육비를 따로 쓰진 않았습니다. 요 아래에 보시면 이게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케아를 가서
구경을 했는데 여기서 살만한 책상은 딱히 없더라고요.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 중학년 정도 됐거든요. 이케아에는 초등학생으로 쓸만한 책상이 없더라고요. 영유아, 유아, 그러니까 유치원 정도 친구들이나 최대 뭐 1, 2학년? 1학년. 뭐 이 정도 나이 정도까지 쓸 수 있는 책상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가구만 모여있는 몰에 갔는데 리바트 가보고 한샘몰도 가보고 데스커도 가보고 뭐 아가사미아는 없고 일룸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브랜드별로 비슷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워낙 이것도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리바트 같은 경우는 정말 심플하고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한샘은 조금 리바트보다는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 깔끔해요. 야기자기한 느낌이 더 많이 드는 느낌? 이렇게 소품, 뭐 장식,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남편 말로는 좀 마감이 별로인 것 같다. 마음에 안 든다. 금방 때가 낄 것 같은 겉에 마감재라든지 아니면 금방 망가질 것 같은, 그러니까 책상이 이렇게 겉에 마감재가 이렇게 들릴 경우가 있잖아요. 오래 쓰다 보면 약간 그게 쉽게 될 것 같다. 끝 마무리가 약간 깔끔하게 안 되고 그런 걸 좀 꼼꼼히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감이 한 판으로 깔끔하게 딱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한 판으로 딱 돼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분으로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망가지기가 더 쉽고 덜 깔끔해 보이긴 하죠. 아무튼 그런 거를 꼼꼼히 유심히 봤고요. 일룸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 취향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예외를 두었습니다. 데스커 같은 경우는 워낙 책상이 유명한데 이제 어른용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도 조금 있고요. 비싸죠. 그래서 데스커 일룸은 일단 제외하고 리바트랑 이제 한샘을 보다가 아이가 갑자기 이제 책상을 고르는데 아이를 데려갔죠. 이제 아이가 쓸 제품이니까요. 저희 최대한 아이 취향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책상이 있고 앞에 이제 책장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니은자가 아닌가? 보통 기본 책상을 봤는데 한샘에서 T자 책상이 될 수도 있고 뭐 기역자가 될 수도 있는 이제 책장이 옆에 있는 측면에 있는 책상 구조를 이제 아이가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어릴 때 책상을 정면이 아닌 측면으로 책장이 있는 걸 썼거든요. 그래서 책 꺼내기도 쉽고 저는 아무튼 이게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전면에 있으면 높은 데 있으면 일어나서 꺼내야 되고 책상의 그 뎁스 때문에 깊이 때문에 꺼내기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어른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괜찮은데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일어나서 이제 물건을 빼야 되더라고요. 책상 깊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제가 아이한테 했더니 아이도 이제 측면에서 물건을 이렇게 빼는 신용을 하니까 T자 모양이 좀 더 자기한테 더 잘 맞고 그걸 쓰고 싶다. 그리고 자기는 취향이 확고해서 좋은데 조금 힘들긴 해요, 사실. 벽 보고 공부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기는 중간, 그러니까 방 가운데서 여기도 구경하고 저기도 구경하고 이제 좀 오픈된 공간 안에서 이제 책상을 쓰고 싶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미술 그림도 그리고 거기서 놀고도 싶고 그러니까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이제 벽 보고 공부만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최대한 뭐 존중해주기 위해서 이제 일단 T자 구조를 받고 근데 이제 리바트나 이제 한샘에서도 둘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형태의 가구가 꼭 T자 아니었더라도 나중에 그거를 이제 돌려서 일반 책상 구조처럼 이렇게 안으로 매입이 되더라고요. 괜찮겠다 싶어서 이제 그 형태의 가구를 선택하게 됐고 근데 이게 일반 책상보다는 조금 가격대가 나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분리형이고 뭔가 많으니까 이제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래서 둘 중에 일단 고른 건 리바트에서 골랐어요. 이번에 현대 리바트로 바뀌면서 그런지 더 심플하고 깔끔하고 중고등학교 때도 쓸 수 있을 만큼 깔끔하더라고요. 책상 높이도 유아 어린이, 그러니까 초등학생용이 아니고 일반 책상 높이예요. 어른들도 쓸 수 있는. 마침 그리고 세일을 하는 겁니다. 이 상품이 들어갈 건가 봐요. 이제 더 이상 신제품으로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구조의 책상이. 그래서 세일도 들어가서 무려 20% 20% 들어가고 뭐 이렇게 회원 쿠폰으로 5%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금액이 조금 컸지만 그래도 세일을 해서 이걸로 합리적인 가격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금 싸게 구매를 해서 너무 좋았다. 세이브할 수 있어서 좋았다. 이게 세일이 특정 그 몇 개 수량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보고 한 주 좀 고민해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물어보니까 한정 수량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팔리면 이제 20% 할인가에 구매를 못한다. 어차피 사야 되니까. 그래서 보자마자 구매를 했습니다. 뭐 급하게 구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당일에 구경을 하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셋이서 정말 한 2-3시간 동안 계속 돌아다니고 보고 고민하고 앉아보고 이야기하고 계속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너 진짜 이제 이걸 괜찮겠어? 뭐 이런 거는 좀 나쁘지 않을까? 뭐 이런 점에서는 좀 어떨 것 같아? 이렇게 논의? 협의? 이렇게 서로 고민한 끝에 잘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 중학년인데요. 이제 책상을 구매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늦은 감도 있긴 한데 솔직히 초등 저학년에는 책상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식탁에서 같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혼자서 하기 싫어해요, 아이들이. 엄마랑 옆에서 하길 원하죠. 저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학원을 따로 보내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합니다. 아이가 매일 1시간씩. 그러다 보니까 식탁에서 아이가 공부할 동안 저는 뭐 책을 본다든지 뭐 가계부를 적는다든지 뭐 제 개인 활동을 하고 아이는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채점해주고 정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책상이 뭐 따로 필요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방을 독립을 시켜주고 하다 보니 이제 책상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아이가 큰 거죠. 성장을 한 거죠. 자기 책상, 자기 거를 이제 요구하는 거 보니 뭐 언젠가는 필요해야 하기 때문에 중학년쯤에 사주는 게 적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집 경험, 제 경험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다른 가정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를 수는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초등 저학년 때는 굳이 사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학년이 되니까 그 중고등학교까지 바라보고 책상을 구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만 돼도 집에서 공부 안 할걸요? 아마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학교에서 자율학습 신청하면 학교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스터디 카페, 뭐 독서실, 도서관 집에서 안 하고 친구들끼리 같이 밖에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거 초등 중학년부터 쓸 수 있고 고등학교까지 쓸 수 있는 보통의 책상을 적절한 책상을 사주시면 돼요. 뭐 데스커까지는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방 꾸미는데 든 비용은 총 86만 6,700원인데요. 이거는 그때 아이 부모님이 주신 용돈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이케아에서는 그 방문에 걸어두는 그 옷걸이를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24,900원이 나왔고 책상은 84만 1,800원 이렇게 소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활비에 포함을 안 시킬게요. 그래서 이 나머지 금액을 합산을 하면 적어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식비는 16만 9,754원.
그리고 외식비는 36,000원. 생활비는 없었고, 꾸민비 없었고, 건강 없었고, 자동차 주유비 2만원, 그리고 연 고정비는 86만 6,700원. 이거는 이제 생활비에 포함을 안 시키고, 문화교육비도 없었고, 예산이 19만 9천원이었는데요. 부수입을 제가 체크해 줄게요. 부수입이 들어왔는데, 이게 하나머니거든요. 하나카드에서 들어오는 건데요. 하나카드에서 소비한 만큼 이 하나머니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쓰면 제 손해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번 7월 생활비에 넣어줄게요. 그래서 총 예산이 22만 9천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3만 6천 원, 2만 원, 22만 5,754원, 22만 5,754원을 소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 22만 이번에는 제가 한 주 예산에 맞게 소비를 겨우 하게 되었습니다. 3,246원이 남았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이 부수입이 안 들어왔으면 마이너스 한 3만 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일요일에 쓴 이 야식비, 맥주랑 야식비를 쓰지 말아야 됐는데 이 더위에 맥주는 참을 수가 없죠. 한 주를 잘 보냈다는 의미로 남편과 함께 넷플릭스를 한 편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 잔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잘 소비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현금흐름표에 가서 색칠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색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부수입이 들어온 거를 더해서 그러면 칸이 안 맞고 다시 또 지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부수입 따로 여기는 체크를 안 해줄게요. 지출한 소비를 기준으로 색칠을 해주겠습니다. 장식비가 16만 9,754원이니까 17만원. 많이 썼네요. 1, 2, 3, 4, 5. 일단 10만원 여기 색칠해주고, 1, 2, 3, 4, 5, 6. 1, 2, 3, 4, 5, 6, 7. 여기까지 색칠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식비 이번 주에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식비 어떻게 아끼세요? 식비 아끼는 법 엄청 많이 나와 있잖아요. 블로그 찾아보기만 하면 쉽게 방법이 나오는데 나만의 방법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도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색칠을 다 한 다음에 집중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17만원 채워줬고, 그 다음에 외식비 36,000원. 1, 2, 3, 3만원에 6,000원. 이케아에서 외식을 했는데 저녁을 먹었어요. 조금 이른 저녁을 먹었는데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 점심에는 엄청 바글바글 하거든요. 이른 저녁을 먹으러 가면 좀 한산하게 한가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주유 2만원. 2만원.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인 거죠? 네. 그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지난주는 그래도
비가 제법 많이 와가지고 선선했잖아요. 그래서 등굣길을 걸어서 같이 갔거든요. 조금 아낄 수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 한 주 반이 남았기 때문에 아슬아슬합니다. 이제 방학하면 거의 차를 쓸 상황이 없죠. 다음 달에 이제 금액을 조금 줄여야겠네요. 된 건가? 네. 일단 이 트래커에는 13만 원이 남았는데 13만 1,000원이 남았는데 부수입이 그때 당근 한 번 있었고 하나머니 한 번, 두 번, 세 번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만 원에 4만 원, 4만 3천 원 정도 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산을 더 추가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정말 띠끌이기 때문에 아슬아슬합니다. 네. 이렇게 색칠을 해줬고요. 면 고정비로 가서 어디 갔지? 네. 면 고정비에서 아이 너무 좁아서 여기에 써줬어요. 아이 용돈에서 이렇게 구매를 해서 34,000원이 남았어요. 아직 의자를 구매를 안 해서 조금 보태서 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의자도 너무 비싸더라고요. 리바트에서도 의자가 20만 원대인 거예요. 시리즈 제품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시리즈도 알아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를 지금 참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7월 3주차 정산은 끝났습니다. 잔액을 안 써줬네요. 잔액은 3,246원. 부수입 포함해서 포함 금액입니다. 이번 주 어쨌든 부수입이 들어와서 성공한 걸로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식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